안녕하세요. 부동산 길잡이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부동산 상승에 대한 이유를 아주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남기셔서 저는 반대로 아주 감정적이고 단순하게 부동산이 폭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단 한 번도 손해보는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재벌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합은 1000조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재벌들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부를 축적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부동산 투자의 실력은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2008년 부동산 폭락, 1년 전인 2006년 하반기에 대한민국 재벌들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당시에 많은 재벌들이 부동산을 매각한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그들은 폭락의 시기가 지나고 가격이 떨어진 부동산을 20조가량을 다시 매입을 하여 더욱 큰 부를 이루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재벌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가장 어리석은 부동산 투자 1위는 2014년 삼성동 한전 부지를 10조 550억 원에 매입한 현대자동차를 꼽습니다. 이때 당시에 대한민국 전 국민이 현대자동차의 한전 부지 투자를 비웃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사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2019년 현재 현대자동차의 삼성동 한전 부지 매입은 성공적인 투자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가장 미래를 잘 예언하는 예언가였다면 대한민국 부동산을 가장 잘 예측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재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투탑은 삼성과 롯데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롯데자산개발의 부동산 투자 관점에 대해서는 공부를 할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대기업인이 부동산 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비업무용 투자 부동산을 감사 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의무가 기업마다 있습니다. 롯데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 부동산은 4조 4,608억 원이고 실제로 대한민국 부동산 부자 1위가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이 2위입니다. 부동산 자산을 가장 열심히 매각을 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입니다. 삼성그룹이 어떤 회사인가요? 100조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물산도 2조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많은 삼성의 계열사들은 1조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각을 한다고 하기에는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발생하는 현금이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서초사옥의 매각입니다. 서초사옥은 삼성타운의 상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서초사옥과 가산물류센터를 매각하기 전에도 삼성물산은 2조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현금 확보 차원에서 삼성타운의 상징과 같은 서초사옥을 매각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1조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은 전국에 걸쳐서 8개의 빌딩을 매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이 새로운 사업 확장을 위해서 기업 합병이 아닌 경우에는 조 단위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의 바이블과 같은 롯데입니다. 롯데그룹에 대해서 조금만 아신다면 롯데그룹에게 부동산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실제로 롯데그룹의 창업주인 신격호 회장은 1980년대 일본 부동산 버블 시기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세계 4위의 부자에 오릅니다. 실제로 롯데그룹의 오너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롯데그룹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중심인 강남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강남점을 부동산 리츠화 형태로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리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롯데백화점 강남점 건물은 롯데그룹의 소유입니다. 단순하게 롯데백화점 강남점을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만 매각하고 롯데백화점은 매달 월세를 주면서 백화점 사업을 지속을 하는 형태입니다. 즉,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을 팔고 세입자가 되어서 월세를 준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경우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할 때입니다. 표면적으로 롯데그룹은 유동성 자산 확보 차원에서 매각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롯데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8조 5천억 원입니다. 8조 5천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그룹의 말을
그대로 믿기에는 그들이 너무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에는 여의도에 위치한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건물을 매각합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에는 기업 차원에서 처분한 부동산 자산은 크지 않지만 오너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의 사위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본인이 75%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빌딩 3개를 77억 원에 매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재벌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회사들이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올해 초 홈플러스는 전국에 있는 홈플러스 지점의 건물을 부동산 리츠 형태로 상장시키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투자자를 찾기 어려워서 골드만삭스와 노무라 증권을 통해서 외국 자본의 유치를 시도합니다. 일본의 경우 부동산 리츠의 수익률은 3.5%입니다. 그리고 홈플러스가 설명한 투자 수익률은 7%입니다. 즉, 2배의 수익률을 메리트로 주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투자금을 모으지 못하고 상장에 실패를 합니다. 외국 투자회사들이 2배의 수익률에도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점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공급과 수요, 금리 인하 등 객관적인 요인이 아니라 단순하게 대한민국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매각을 한다고 부동산 폭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6년 하반기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상당한 부동산 자산을 매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06년 대한민국의 재벌이 부동산을 매각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2년이 지난 후인 2008년에 대한민국 부동산은 폭락을 경험합니다. 물론 미국에서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했고 가격이 폭락한 부동산을 다시 엄청나게 매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이룬 재벌들이 다시 부동산 자산 매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나와 친하지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공부하는 것보다는 별로 친하지는 않지만 전교일 등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은 성적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역에서 1등을 모방하는 것이 성공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않지만 부동산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서울 아파트를 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십조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부동산을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저의 말이 터무니없게 들리지 않는다면 지금은 부동산에 투자를 할 시기가 아닐 것입니다.